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K-팝 문화붐과 반한 감정이 혼합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란 제목의 일본 마이니치 영문판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매체에서도 영문판 기사를 내고 일본어판 기사를 내고 있지만 한국의 소위 조중동이라 불리는 한국의 보수 신문들이 일본어판 기사를 보면 하나같이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내고 있어서 일본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마이니치 영문판을 읽으면서 얼마나 또 왜곡된 사실을 영어를 쓰는 독자들에게 선전을 할까 경계하며 읽었는데 의외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일 관계를 서술하고 있어서 꼭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약 20년 전 일본의 한류 열풍을 촉발한 데이트 TV 드라마 겨울연가, 그 경이적인 물결은 계속 확대되었고 이제 K-팝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문화가 일본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을 배경으로 반한 감정도 들끓고 있고 제일조선인 제일동포를 겨냥한 혐오 발언과 반일 감정이라는 비난도 온라인과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불일치가 발생하며 이 모순된 상태와 애증관계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이니치 신문은 이 질문에 대한 전문가와 함께 앉았습니다. 먼저 한류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면 드라마 겨울연가는 2003년 NHK BS 위성 채널을 통해 첫 방송되었습니다. 이듬해 방송의 본관인 NHK 종합TV에서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주연 배우 배용준과 최주의 순수한 러브스토리를 담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폭발적인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2004년 일본 팬들 사이에서 윤사마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배용진 씨가 국내를 방문했을 때 많은 여성 팬들이 그를 공항으로 찾아오기 시작했고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는 열풍이 탄생했습니다. 1차 한류붐 당시 일본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이 팬층의 중심이었지만 소녀시대라고도 불리는 소녀시대와 일본에서 동방신기로 알려진 동방신기와 같은 K-팝 아이돌들이 2010년경부터 본격적인 일본 데뷔를 하면서 젊은 층을 아우르는 제2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이끄는 제3의 K물결로 이어졌고 그 뒤를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속에서 재택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요의 산물인 제4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 한국 드라마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시청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겨울연가 당시 그 드라마의 인기는 중장년층 여성 시청자들의 젊음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을 그렸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최신 트렌드로 이들은 멋진 연예인으로 동경의 대상으로 보는 것, 속옷 톱스타들과 나란히 그 인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청소년 문화에 정통한 사회학자이자 일본 중부 도쿠하 대학의 부교수인 후쿠시마 미노리의 말입니다. 그녀는 특히 일본 젊은이들의 변화에 주목합니다. 과거에는 젊어도 한국 대중문화와 거리를 두는 남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우리 대학 남학생들이 머리를 초록색이나 분홍색으로 염색하고 K-패션이다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아티스트, 한국 문화가 소년들에게도 점점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내각부가 실시한 2020년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34.9%로 어느 정도 애정을 느낀다는 응답을 포함했습니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응답자 그룹 간의 견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한국에 대한 호감을 느낀다는 남성은 27%, 여성은 42.5%로 남성에 비해 약 15%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국가와 친밀감을 느끼는 비율이 각각 30% 미만이었습니다. 이 비율은 40대와 50대에서 각각 30에서 40%, 30대에서 40에서 50%로 증가했습니다. 29세 이하도 같은 응답이 54.5%였습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과 젊은 세대는 한국에 대한 혐오감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후쿠시마가 학생들로부터 자주 듣는 사건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후쿠시마의 견해와 일치하며 대부분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고 말할 때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반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바탕으로 한국을 얕잡아보는 의식을 나이 드신 남성들이 내면화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은 문화 및 정보기술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력을 강화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이 한국 문화의 대중화에도 기여했습니다. 후쿠시마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일본과 한국의 일종의 역전이라며 특히 일본의 노년층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꺼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은 한국을 후진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후쿠시마시는 예를 들어 이태원 클라스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배우들이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작품에도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나옵니다. 다양한 국적과 민족,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도시로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서울의 묘사를 둘러싼 찬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령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본에서 한국 문화가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노인들도 적지 않고 한식의 보급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한때 제일조선인을 비웃던 상징물이었던 김치는 현재 많은 가정식의 식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일동포 3세인 이 기자도 이런 상황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반항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 안타까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후쿠시마는 한일 간의 정치적 갈등이 있는 만큼 힘든 감정을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문제를 별도로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에는 양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대방을 모욕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려는 충동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사회적 분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살기 힘든 나라로 지나치게 묘사하는 책을 자주 봅니다. 북밴드에서는 이 나라는 지옥이다, 자본주의는 너무 지나치다 등의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이런 것들이 혐오 표현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책들을 보면 한국은 정말 끔찍해, 일본에서 태어나서 다행이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라며 후쿠시마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사회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반면 청년층의 노동 문제는 정부의 주요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쿠시마시는 앞서 언급한 책들이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젊은이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에서도 반한 감정이 그 강한 영향력에 원치 않는 부산물로 태어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후쿠시마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예로서 3년 전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착용한 티셔츠에 피폭 버섯구름이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발생한 논란을 인용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반발에 따라 일본 TV 음악방송 출연이 취소되었고 반일적 시각을 가진 팬들 사이에서도 실망이 퍼졌습니다. 많은 경우 젊은이들은 K-팝과 드라마의 관계를 통해 좋든 나쁘든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역사와 과거의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주쳤을 때 아이돌을 통해 이런 순간을 겪으면서 충격을 받는 것은 일본 사회가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신념과 일본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한반도 식민통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본 비영리단체 제론 NPO와 한국동아시아연구원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20.5%가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이나 비교적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18.3%, 50대 22.1%, 40대 15.7%, 30대 17.9%, 30대 29.5% 순으로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낮았지만 10세에서 29세 젊은이들이 일본에 대한 가장 호의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이는 일본 국민들의 연령대별 한국 인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젊은이들도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비슷합니다.
2년 전 인기 애니메이션 시리즈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애니메이터가 트위터에서 전시 위안부를 상징하는 동상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시리즈물은 해외 팬들이 많은 일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글이 공유되자마자 한국 팬층 내에서 트윗을 규탄하는 목소리와 안타까움이 퍼졌습니다. 후쿠시마 씨는 익숙한 일에 관련된 누군가로부터 좋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보거나 듣게 되면 당연히 기분이 가라앉는다. 그런 점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에 의해 매개되는 연결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후쿠시마는 결국은 약하더라도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다른 나라에서 소중한 친구를 사귀면 증오심 표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양국 관계가 긴장되는 동안 양국 사이에는 문화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같은 동전의 양면이며 나는 세계에서 서로 가까이에 있는 두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문화의 친숙한 측면을 관문으로 삼아 이웃나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위에 언급했듯이 어느 정도 객관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칼럼 같습니다. 제가 일본의 매체를 칭찬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자가 제일교포 3세이지만 이 글의 주체는 일본인 교수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일본 메이저 신문 마이니치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조중동 또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만 전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위의 기사 정도의 수준으로 뉴스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